건강 팩트체크 시간의 건쌤입니다. 오늘은 약 복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먹는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약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약을 처방해 주는 건 또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병원 갈 때 그냥 가나요? 다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앞에 가셔서 쫄지 마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약의 제형입니다. 말 그대로 약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모양이 바로 뭐가 있냐면 정제라고 얘기하죠. 분말가루가 이렇게 꽉 뭉쳐져 있는, 알사탕 같이 되어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정제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가루로 되어져 있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물처럼 꿀딱 마시면 되는 물약이 있고요. 예전에 마이신이라고 많이들 했던 항생제 있죠. 동그랗게 돼가지고 만들어졌던 거. 캡슐. 이거를 하드 캅세일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캅세일이라고 해서 이게 럭비공처럼 생긴 거.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이 안에 액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 그러면 하드 캅셀은 그냥 가루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캅셀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량의 분말을 먹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100ml, 200ml, 300ml 이렇게 아주 미량의 분말을 섭취할 때 캅셀, 하드 캅셀에다 이렇게 담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 캅셀은 그냥 포장지예요. 포장지. 또 소프트 캅셀은 반대로 이 안에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은 이렇게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막 흐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간편하게 미량의 기름 성분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소프트 캅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제형에 따라서 섭취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루약을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루약을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약이 맛이 있던가요? 막 입안에서 가루약이 퍼지면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먹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약국에 가시면 가루약을 쌀 수 있는 전분으로 만든 피맛같이 생긴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거기다가 가루약을 일정량을 넣고 그것들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넣고 물을 마시면 훌떡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드시는 것도 요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제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먼저 머금고 그다음에 고개를 드신 상태에서 알약을 떨어뜨리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이게 목구멍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꿀꺽 삼키시면 쉽게 삼킬 수가 있죠.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알약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목구멍이 작거나 알약이 커서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약을 식도 안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누구냐면 혀입니다. 혀가 그 기능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평상시 때도 음식을 먹다가도 사대가 잘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알약을 드시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소프트 캅셀이나 하드 캅셀의 문제예요. 이 캅셀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젤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젤리 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물에 살짝만 닿아도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막 입안에 달라붙어 가지고 또는 심지어는 목구멍은 넘어갔는데 식도 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 가슴이 막 쓰리고 아프고. 소프트 캅셀은 약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캅셀을 드시는 방법은 알약을 드시는 방법하고 똑같긴 한데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을 충분히 먼저 마셔주는 거예요. 맹물을 먼저. 그 다음에 알약을 넣듯이 소프트 캅셀을 넣고 그 다음에 물과 함께 삼키시면 일반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삼키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드 캅셀인데 이게 좀 말썽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맨날 알약이나 소프트 캅셀 먹는 것처럼 먹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소프트 캅셀은 분말로 되어져 있고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량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물을 머금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하드 캅셀을 떨어뜨리면 입안에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꿀꺽 삼키면 물만 꿀꺽 넘어가고 입안에 약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알약을 삼키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 물을 충분히 마셔주신 상태에서 물을 머금고 그다음에 안으로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고개를 어떻게 하시냐면 고개를 숙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구멍 쪽으로 둥둥둥 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시면 돼요. 우리 목에는 기도와 식도가 있는데 기도는 앞쪽에 있고요. 식도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제쳤을 때는 기도가 열려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려면 고개를 숙이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약을 삼키실 때도 잘 안 넘어갈 때는요, 고개를 드시지 마시고 꿀꺽 이렇게 할 때 고개를 밑으로 내리시는 것도 요령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조심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간 이후에 식도에 이런 데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맨밥을 씹지 않고 꿀꺽 삼키거나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음식물을 덩어리채 한번 삼켜주시면 그 덩어리와 함께 얘가 쓸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식도가 헐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붙어서 바로 빨리빨리 녹아주면 다행인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 빨리 녹아버리는데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지연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리고 여기에 상처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도 중간에 걸렸다고 하면 덩어리째 음식을 꼭 드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응급실을 가셔서 해결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형별 약을 먹는 섭취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더 길다 보니까 2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2편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냐면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또 약과 약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